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4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정책인데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너무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소득 감소율 기준, 복잡했던 구비 서류도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신청 기간도요, 원래 10월 말까지 신청하기로 되었었는데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 발표만 종합해보면요, 소득 감소율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구비 서류도 과거보다 절차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신청만 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완화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면요,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또 여기에서 소득 감소율 25% 이상 내가 소득이 감소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거기에다가 서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떼는데도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도 실제 신청한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요, 위기가구를 총 55만 가구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예산도 3,509억 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면서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기존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가구는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만을 가지고도 증명하기 어렵고 또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증명하기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는요,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아니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것을 꼭 증명할 필요는 없게 됐다는 것이죠.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자의 비율을 고려해서 먼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여기에서 남은 예산으로는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시군 구별로 투입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 소득 25% 이하로 감소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신청할 때 구비 서류의 경우에는요, 국세청이나 공적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통장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도 판단하기 힘들고 통장 거래 내역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써서 소득 증빙 자료, 그러니까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민간 협력 체계,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기준 자체도 까다로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내겠다, 이렇게까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만약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라고 하면 일단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에서요, 생계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 그 중에서 2020년 8월부터 11월 중에 수급하신 분들은 제외된다 하니까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폐업점포제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이런 것들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초수급자, 주거나 의료,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급복지지원 중에 생계지원을 받으신 분, 올해 8월에서 11월에 수급을 하신 분들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그 외 기간은 신청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 4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던 많은 지원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요, 1인 가구는 131만 8천원 이하고요, 2인 가구는 224만 4천원, 3인 가구는 290만 3천원, 4인 가구는 356만 2천원 이하, 이렇게 소득이 발생해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하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을 신청할 때는 주말을 포함해서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요일제를 운영하니까 찾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문의를 해보시고요,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요 16,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11월 6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중에 여러분께서 꼭 신청하셔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경된, 그리고 더욱더 완화된 이번 제도를 통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번 감염병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